희생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과 불교계 등이 촉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한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연말기획 2020년 경자년 불교계 결산. 오늘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교 포교와 신행의 변화를 점검합니다. 불교 학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천태종 삼광사가 학술대회를 통해 계산 후 51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21세기 불교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BBS 뉴스가 준비한 담배 소송 기획 시리즈, 오늘은 마지막으로 징벌 배상까지 부과한 해외 담배 소송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희생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제주 4.3 사건이 완전한 해결을 향해 첫 발을 뗐습니다. 불교계 등 종교계가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함께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입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 당시 냉전과 분단에 얽힌 갈등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수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 4.3 사건. 지난 2000년 국회는 제주 4.3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을 이뤄냈지만 유가족 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를 위한 법 개정은 재정당국의 미온적 태도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특별법 개정의 뜻을 모으며 제주 4.3 사건은 72년 만에 완전한 해결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유가족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위자료 등 특별 지원 규정을 넣기로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진전을 이뤘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걸림돌이 없어진 만큼 여야 합의로 행안위에서부터 먼저 상임위 절차를 밟고 법사위, 본회의 절차를 통해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6개월 동안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이 실시되고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가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약속하면서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첫발을 뗐지만 야당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국회 본관 앞에는 2주째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 등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는 미물까지도 존중하고 있는 그런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법 제정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종교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재계와 경영계에서 부작용 우려를 거듭 제기하면서 제정 논의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임시국회는 이제 보름 남짓한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 현대사의 비극을 치유하고 앞으로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법회와 신행 활동 등을 해야 하는 불교계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접촉은 피하면서 불법을 전하는 사찰들의 이른바 언택트 아이디어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BBS 뉴스가 마련한 연말 기획 2020년 경자년 불교계 결산.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교 포교와 신행의 변화를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조계사 범종루. 매년 12월 31일 자정에 맞춰 진행해온 새해맞이 타종식의 사전 제작 현장입니다. 코로나19로 연례 행사인 타종 행사는 취소됐지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말 행복한 그런 내년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현성정사. 40일공 기도를 앞둔 스님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소형 삼각대에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태블릿 PC로 연결하는 모습이 제법 능숙해 보입니다. 비대면 생활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불법을 전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SNS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접하고 또 법문을 듣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한국 불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깨어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불교 사찰들은 속속 비대면 온택트 법문과 기도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국민 멘토 법륜 스님과 요리 구단 보현 스님 등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새로운 포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접촉은 최소화하되 불자들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코로나19 시대 불교계의 고민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코로나에 의해서 이제 비대면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 노래도 재미있게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대중법회가 중단되고 포교 활동에도 제동이 걸린 불교계는 발상의 전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조계종 종정 예하 진재 법원 대종사가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진재 법원 대종사는 연말연시에 소외 이웃이 없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비 나눔 기금 1,000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진재 법원 종정예하는 지난 2011년 12월 1,000만 원 보시를 시작으로 매년 연말이 되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고 국내외 재난재해가 있을 때마다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재 법원 대종사는 평소 법문을 통해서도 참 나를 찾는 참선 수행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는 동체 대비의 신행을 강조해 왔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신행생활과 캠퍼스 포교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대학생 우수 불자에게 장학금 2,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포교원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대학생 우수불자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16명에게 모두 2,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은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인 윤정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에게 1,000만 원을 비롯해 명지대학교 김도연 학생, 군산대학교 김병수 학생, 전북대학교 이준호 학생 등 15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불교 학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생태적 삶의 실천, 불교의 공공성 강화 등이 강조됐습니다. 한국불교학회 동계 워크숍 현장을 권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는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국불교학회 동계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아마 마음의 백신이
이 창궐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 화상 방식으로 발표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바탕으로 한 생태적 삶의 실천, 그리고 개인의 신앙 행위를 넘어선 종교의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사적인 신앙만을 추구하고 강조하는 종교 집단은 존립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생태적 지혜로 생태적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을 생태의 보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신도들이 적극 참여하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코로나19 이전의 소극적 신앙행위, 즉 개인적 신앙행위에만 머물지 않고 보다 공공성을 지닌 신앙행위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지만 사회 안에서 종교의 공공성 정도를 가릴 수 있는 지표가 명확하지 않은 점은 또 다른 과제로 제기됐습니다. SNS 같은 새로운 사회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해도 거기는 일정한 한계가 있거든요. 대면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닌 이상 그것을 어떻게 공공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감염 확산으로 입증된 것처럼 질병과 가난, 기후와 환경에 관련한 한국 불교 의례의 필요성도 거론됐습니다. 축제와 경축 행사, 보시 공덕과 교화, 또 추모와 천도의 일상은 물론 병난과 천재, 기후이상, 질병 이러한 비상시에도 불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워크숍에 앞서 불교학술진흥상 본상에 대한 시상식이 열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박서연 교수가 수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19세기 유럽에서 발견된 만문 금강경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 불교학의 외연을 크게 넓힌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한편 한국불교학회는 연불신앙에 대한 연구를 대상으로 제4회 성운학술상 논문을 내년 2월 28일까지 공모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정부 청사가 조성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천년고찰 비암사 극락보전이 세종시의 첫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세종특별자치시 전이면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제1호 비암사 극락보전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2012년 특별자치시로 승격한 세종시가 건축문화재로는 처음으로 비암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신청했고 문화재위원회는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보물 지정 예고를 하게 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암사는 신라시대 도성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오고 673년 제작된 걸로 추정되는 국보 제106호 계유명 전시 아미타불 비상이 출토됐으며 사만고찰로 불리는 점으로 미뤄 사찰의 창건 시기는 고대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천태종 삼광사가 21세기 불교의 역할을 고찰하고 계산 후 51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1세기 문화융성 시대와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 부산 BBS 황민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삼광사가 신도의 창립 51주년을 맞아 지난 포교의 성과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포교 역할을 제시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삼광사와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는 천태종의 부산 포교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의 역할과 포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산은 불교의 수도라 불릴 정도로 불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도시로 학술대회를 통해 불교의 역할과 영향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탐구해 봄으로써 학술대회는 삼광사 주지 세운스님이 삼광사 개산 50주년과 3대 지표 운동을 주제로 한 기조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권기현 위덕대 교수가 부산 불교의 진로와 방향에 대한 삼광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학술대회는 도웅스님과 월도스님, 광도스님 등 천태종 스님들이 직접 포교 활동을 하며 겪었던 일들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나눠졌습니다. 천태종, 한국 천태종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조사님의 3대 지표이셨던 외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에 관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과연 천태종이 그다음에 부산 상강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틀간 이어진 학술대회는 BBS 불교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습니다. 학술대회는 천태종 3대 지표를 중심으로 삼강사의 미래 역할과 포교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부산불교 총연합 신도회와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이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과 김장김치를 전했습니다. 두 기관은 부산진구청을 통해 총 3,125만 원 상당의 연탄 2만 장과 김장김치 3,500kg을 전달했습니다. 부산불교 총연합 신도회 박수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어렵고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이웃들에게 나눔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연탄은 부산 진구 부암동 노인부부 세대, 김장김치는 350세대에 전달됐습니다. 조계종 울산 사암연합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무주상보시를 실천했습니다. 울산 사암연합회는 울산시청에서 10kg 백미 540호 등 2,400만 원 상당의 성품과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울산 사암연합회장 산홍스님은 올해는 코로나19로 법회 등이 중단되는 등 사찰의 상황도 그리 좋진 않지만 각 사찰과 암자에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역 불교계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금까지 사찰 관련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또 이웃들을 위해 큰 뜻을 모아주심에 감사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종립 능인고등학교 불교학생회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 지역 독거 어르신들에게 김장김치를 선물했습니다. 능인고 불교학생회 주춧돌 리더는 사회복지재단 함께하는 마음재단 소속 햇빛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김치 5kg 5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이 김치들은 홀로 계신 지역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 가구에 배달됐습니다. 오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우리 불자 학생들이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훌륭한 학생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장김치 보시는 교법사 문수 스님과 선생님, 주춧돌 리더 학생들이 마음을 모은 것으로 주춧돌 리더 학생들은 김치와 함께 정성껏 쓴 손편지를 어르신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 소송의 경우 법원이 모두 담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해외 상황은 다릅니다. 특히 미국은 담배 회사들이 조직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했다며 징벌 배상까지 부과했는데요. BBS 뉴스가 준비한 담배 소송 기획 시리즈, 오늘은 마지막으로 해외 담배 소송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전망을 조윤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998년 미국 46개 주정부는 대형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정부가 지출한 흡연 관련 질병 치료비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내 담배 회사들에 제기한 소송과 비슷한 사례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선 공단이 패소한 반면 미국에서는 합의 끝에 담배 회사가 2천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is clearly an importan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for our country. It reflects the first time tobacco companies will be held financially accountable for the damage their product does to our nation's health. 이듬해 미 법무부는 또 담배 회사들에게 부정부패 조직 범죄 방지법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 연방 대법원은 담배 회사가 조직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특히 미 법원은 담배 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것을 알고도 고의로 제품을 생산했다며 담배 회사에 수천억 달러의 막대한 금액을 내도록 하는 징벌 배상까지 부과했습니다. 흡연자의 건강을 중대하게 침해함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위험하게 제품을 생산했다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징벌 배상을 부과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법제도가 유사한 캐나다 퀘벡주에서도 흡연으로 질병에 걸린 피해자들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다만 유럽의 경우 패소 비용 부담이나 상대적으로 흡연을 우호적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제기된 소송이 비교적 적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흡연 피해자들은 사법부가 세계적 흐름에 맞춰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과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법원하고 담배 회사의 주장뿐이에요. 반면 국내 담배 회사들은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질병과 흡연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위법 행위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어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건보공단의 항소로 담배 소송은 이제 2차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앞선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담배를 둘러싼 세계적 흐름을 반영해 새로운 판결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인천 지역의 박물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활동을 돌아보고 새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박물관협의회는 인천 미추홀구 범패 민속문화박물관에서 회장 능화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박물관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지침을 지키는 가운데 열렸고 참석자들은 올해 진행된 태극기 작품 기증전과 백범 김구전, 인천박물관 대축제, 제주지역 박물관 탐방 행사 등 주요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저희가 인천광역시 박물관협의회에서 매년 1년간 그 애쓰신 관장님과 또 학예사, 교육사, 문화예술사님들께 이제 상도 드리고 같이 즐거운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자리가 오늘 박물관인 대회입니다. 이와 함께 인천 지역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지경영 한국전통음식박물관 교육사가 인천광역시장상을, 김동규 BBS 불교방송 교계협력부 사원이 인천광역시 박물관협의회장상을 수상하는 등 11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웃 종교 최대의 명절인 크리스마스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각종 모임이 방역을 위해 금지되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예년 같지만은 않은데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함께 종교 간 화해와 화합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12월 25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